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730 재보선 패배 이후 백가쟁명식 해법이 난무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정의당과의 통합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이기도 한 서른 의원은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철학과 행동이 같은데 굳이 당을 갈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박원석 의원이라든지 정의당 지금 의원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교문위에도 정진우 의원이 계시는데 우리랑 같이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난번 안철수 그 당과 우리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통합 과정에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통합을 하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예. 안 된 결과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 앞으로 실 총선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통합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과는 우리가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잘 안 될 것이고 안 됩니다. 정의당과는 저는 반드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의 외연도 확대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자세를 갖고 계신 그 정의당의 의원들도 함께 하면은 당이 더 이 자세도 강구해지고 여러 가지 외연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과는 저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러면 그 시점은 내년 1월 이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언제라도 이번 통합하는 전당대회를 하는 구조에 같이 함께 하면 더욱 좋고요. 예. 언제라도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당대회 때 한다면 기회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선거를 앞두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하게 되면은 비난받을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새로 전당대회 하는 구도에서 함께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설 의원은 같은 시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정의당과의 통합 논의는 안철수 대표와 민주당이 통합을 할 때 매듭을 지었어야 할 부분이라며 그때 김한길 대표 등에게 통합을 할 때 같이 해야 한다. 나중에 보궐선거나 총선 치를 때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할 때 통합을 같이 하자. 그분들은 우리와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북한에서는 며칠 전 백악관과 청와대를 향해 공격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 와중에 국가원수의 7시간 동선을 소상하게 밝혀 듣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며 이번에는 뜬금없이 북한 위협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해명 불가론을 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 나와 입장을 밝혔고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안보상 곤혹스러운 일이라며 7시간 과정의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피해 학생 특례 입학 등 이 문제도 물리적으로 8월 18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수시 모집 적용 문제 때문에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 지원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은 어제 세월호 가족 대책위에게 국회 농성 해산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최영두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정의당은 어제 오후, 정 의장은 어제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병관 가족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된 게 아닌가,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국회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여야도 계속 이견을 좁혀가고 있지 않나라며 이제 뜻이 크게 전달된 만큼 더 이상 농성하는 것이 실이익이 있겠나, 국회에 논의를 맡기고 농성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유족 가운데 마지막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유민 양 아버지 김영호 씨는 방법이 더 이상 없어서 8월 15일까지 교황 미사를 할 때 그때까지 버티자, 그때까지 버티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프란체스코 교황 방한 미사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씨는 어젯밤 JTBC 뉴스9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이처럼 오랜 기간 표류할지를 예상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전혀 못했습니다. 예. 그냥 저희는 처음에 4월 16일 날 그때 정도 끝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16일 날도 묵살이 되고 그다음에 24일 날 100일이 되는 날까지는 최소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묵살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방법이 더 이상 없어서 8월 15일까지 교황 여기 미사 3일에 할 때 그때까지 버티자. 그때까지 지금 버티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때까지는 열흘 넘게 남아있는데 괜찮으실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네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단식은 멈추고, 좀 더 길게 좀 체력을 회복하고, 요구를 해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할 텐데, 그러실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일단 8월 15일까지는. 예, 지금 유민이가 마찬가지로 단원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배 참사 당한 후로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공포에 떨려 죽었잖아요. 예. 그 억울한 걸 풀어주기도 않고 진실 밝히지도 않았는데 지금 정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나마저 여기서 단식을 멈춘다.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싸울 겁니다. 쓰러질 때까지. 예. 지금 정부가 저의 말씀하시죠. 저의 유가족의 기소권과 수사권 요구하는 거 이 특별법 넣어줄 때까지 통과시켜줄 때까지 제가 끝까지 있을 겁니다. 예. 세월호 유족과 함께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수 김장훈 씨는 오늘 사실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저보고 만약 해결하라고 하면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세월호 사태를 못 푸는 정부 여단을 비난했습니다. 단식 이틀째를 맞은 김장훈 씨는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 이게 코미디 같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 아주 극소수지만 이게 정치적인 싸움이 될 게 아닌데 좌 얘기도 나오고 우 얘기도 나오고 정말 코미디지 않습니까? 왜 코미디냐면 가만히 생각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보면 역대 건국 이래 국가가 내건 슬로건과 국민이 내건 슬로건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적이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번 거가 슬로건이 뭐냐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조사, 책임자 처벌, 적폐 타파, 관피와 척결에 의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에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 정부도 얘기를 했고 유가족들이 내건 슬로건도 그것입니다. 근데 왜 싸움이 나고 대립각이 되고 하는지 저는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하는 건지가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특별법이 돼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사고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남의 일 같을 수도 있어요. 사고는 저는 일어나 봐서 아는데 안 일어나면 남의 일 같아요. 근데 이것은 특별법은 그런 관피하나 모든 것들이 척결이 된다면 예를 들어 관의 행포, 갑의 행포, 1차, 2차, 3차 업체에서 일어나는 하청 업체에 대한 행포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번에 군대에서 우리 국가를 믿고 보냈는데 국가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특별법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국조특위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또 수사권, 기소권 문제로 이제 또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조특위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제대로 했다면
처음에는 수사권, 기소권 얘기 안 했거든요. 예. 근데 국조특위를 우리가 생방으로 다 봤지만, 그런 특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잠을 자고 어떤 분은 이거 안 되면 보이콧 하겠다 얘기하시고, 예. 그걸 국민들이 보다 이제 수사권, 기소권까지 줘야만이 국조특위가 간다고 순리대로 온 건데, 법률에 특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좀 사회적 합의 면에서 볼 때 좀 안 맞지 않나, 보편적으로. 그렇군요. 예. 세월호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한 가지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오하마나호의 해상사고 보고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에는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스케이가 오하마나호 조타실에서 직접 확인한 보고 체계에는 국정원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청해진 해운 여객선들만 국정원에 보고를 하냐는 의심이 생길까봐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국정원 대신 보고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해군 2함대는 뉴스케이 취재에 그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든 세월호 해양사고 보고개통도입니다.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국내 1000톤 이상 여객선들의 운항관리 규정에 이런 보고체계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는 세월호뿐이라고 지난달 10일 정의당 정진우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보름 뒤에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복원된 이른바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까지 공개되자 국정원 개입 의혹은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뉴스케이는 해양사고가 났을 때 국정원에 보고해야 하는 대형 여객선이 세월호 외에 한 척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여객선은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불리는 청해진 해운의 오하마나호였습니다. 국민TV 취재진이 오하마나호 조타실에서 발견한 해양사고 보고개통도입니다. 세월호와 동일하게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의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개통도에 적혀있는 나머지 연락처도 세월호와 같습니다. 국정원이 국가보호장비라고 말한 대형 여객선 17척 중에서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해양사고 보고개통도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해경 등에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왜 청해진 해운만 국정원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의혹이 커지자 최근 해경은 대형 여객선 17척의 운항관리 규정을 정진우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17척 가운데 오하마나호의 보고개통도입니다. 뉴스케이가 오하마나호 조타실에서 촬영한 것과 달리 국정원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해군 2함대 상황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경 담당자에게 오하마나호에 게시된 개통도와 해경이 제출한 개통도가 왜 다른지 묻자 청해진 해운 측이 작성한 것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를 선사에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고 그 심사 과정에서 이제 그 개통도가 그러니까 그 비상 연락 체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지. 그 안에가 뭐 해군이든 국정원이든 이게 저희들은 그 심사인데 중요하진 않거든요. 개통도에 나온 해군 2함대 측 연락처로 문의해봤지만 자신들이 왜 개통도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해군 2함대 상황실에 지금 제가 전화한 번호로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해군 측은 자신들이 왜 포함되어 있는지 오히려 취재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이 더 올라서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낮 기온 32도, 의성 33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6도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